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한 2시 가까이 됩니다. 1시 51 분이고 오늘 GS가 8%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올해는 정유주 원래는 뭐 반도체나 로봇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 3월 14 일이죠. "이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석유 정유 관련주." 이것도 GS 얘기고요. 여기도 보면 4월 10일 날 가장 확실한 보험 주식 GS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S 종목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 보면 처참하죠. 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을 봐서 '내가 단타로 먹고 빠지겠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빠지지도 못했어. 근데 "내 이거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갔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G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GS가 오늘 8% 올라갔습니다. 근데 GS 차트를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끼워 맞추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량 터졌을 때 얘네들 이 거래량 나오고 이게 인제 출발 라인이란 말이에요. 출발 나오면서 무거운 자리 이런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거운 자리, 무거운 자리. 그래서 거래량 나왔을 때 목표가는 여기까지 왔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출발 라인 나오고 얘네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이 구간들이 절대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전쟁 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 겁니다. 정확하게 2월 28 일이에요. 자,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 회원분들한테 "여기서 내가 이거 좀 담아라. 비중을 50% 이상 담아야 된다."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단가가 우리 회원들 평단가가 높아도 67,000 원일 것이고 이때 계속 꾸준히 사 모으셨다면 65,000 원, 뭐 64,000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벌써 수익률이 20% 넘어요. 그러면 벌써 인제 수익을 깔고 가는 겁니다. 수익을 깔고 가는 건데 오늘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좀 이거 진짜 잘못된 건데 이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 잘한다, 잘한다." 어쩌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잘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중동에서 뭐 원유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원유를 갖다 확보를 했다. 가서 그냥 MOU 양해 각서만 쓴 거죠. 우리나라에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프타를 얼마를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는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마우스 커서 잘 보이시죠?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까지 주시 그 원유를 가져오려 그러면 뭐 사우디나 요거 보이실 거예요. 사우디나 펜 켜야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원 테이크 영상이기 때문에 쪼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사우디 우리 이란하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지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옵니다.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기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예.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기름 수송하는 기간이 선적하는 데만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원유선에다가 배에다가 원유 실는 데만 이틀 3 일이 걸리고요. 여기서 인제 무거우니까 천천히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이 2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일까지 걸립니다. 20 일에서 25 일까지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25 일이라고 칠게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 걸리는 이 루트가 막혔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게 있는데 미국에서 기름을 싣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름 운송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된다. 모든 화물선은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면 좋은데 중간에 태풍을 만나거나 이러면 배를 긴급히 항구에 정박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배가 없잖아. 섬이 없잖아. 이거 못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또 신랄한 비판을 좀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 중진류, 미국 텍사스 서부 기름이 온다라고 하면 요렇게 와 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남단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여기가 말라카 해협일 거예요. 말라카 해협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거 기간 얼마 걸린다? 45일에서 50일 걸립니다. 50일. 베네수엘라 기준으로 50일 걸립니다. 자, 그러면요.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2월 28일 날 시작이 됐죠. 28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3월 한 달 다 지나갔어요. 한 달 지나갔고 지금 4월도 오늘 날짜가 4월 24일이에요. 날 지나서 그러면 두 달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름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비축유가 기본적으로 100일 버틸 수 있는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석 달이에요, 석 달. 석 달 버틸 수 있는 기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나프타랑 이거 원유 수입을 하고 어쩐다 하고 하는 것은 MOU.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해각서. 예.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우리 이렇게 거래하도록 해요라고 하는 사전 예약인 거지 정식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4월 말이기 때문에 5월 달 들어가면 5월 중순 지나가면요. 기름값 폭등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못 막습니다. 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여기서 배가 단 한 척도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중동에서 배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전쟁이 4월 말까지 안 끝나면요. 우리나라 기름 없어집니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요. 러시아 기름도 못 받아요. 러시아 정유 시설을 우크라이나가 타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려워도 미국이랑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미국이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는 뜨내기 손님 안 받아요. 우리는 장기 계약할 손님만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이 풀린다 하더라도 중동 기름을 못 받습니다. 예.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측근이 숏을 쳤니 롱을 쳤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요. 이거는요. 3월 달부터 예견된 사고였어요. 그래서 GS가 8% 올라간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GS하고 S-오일이 올라갔죠. S-오일 올라가고 SK는 안 올라갔어요. SK 이노베이션 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원유가 없으면 당장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가 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정유 시설이 없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 4,000원씩 한다라고 해요. 두 배, 세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연 가스가 없어가지고 LPG 가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인도 같은 데는 나무로 밥을 해 먹는다라는 쇼츠가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원유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게 정말 뼈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쪽에 원유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제가 여기에서 표시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 예, 영국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자, 브렌트유라고 있어요. 브렌트유. 브렌트유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영국이 여기 있잖아요. 브렌트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와도 원래는 이렇게 오려고 하면 빨리 와요. 못 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다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경질류입니다. 경질류기 때문에 어, 이 중질류만큼의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안 뽑혀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바로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것들이 안 뽑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유 회사들은 경질유도 섞어 쓰고 바이오도 그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 기름 만들 때 저 경유 만들 때 이 폐식용유 이런 거 조금 섞어서 써요. 예. 그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석유화학공업 모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진류 없이는 안 됩니다. 중진류는요, 베네수엘라 나오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경질류입니다. 경질류. 그래서 미국 기름도 안 되고요. 베네수엘라 기름을 사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혀 지금 GS가 왜 올라갔는지 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GS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과거에 2010년도, 2011년도 이때 얘네들이 10만 4천 원 갔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5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기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도 중요한 산업 이런 것들은 석유 없이는 안 돌아가고요. 석유가 없으면은 우리 당장 마시는 이런 페트병, 예, 이물 마시는 페트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면 포장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오른다고요. 다 오르기 때문에 GS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보험이 되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GS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난 GS를 살련다.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 위주로 대응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중동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안 되겠다. 뭐 홍해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홍해로 오일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홍해로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중에서 어, 그래도 자체적으로 원유 저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원유 정제 능력이 있고 하는 한국을 원유 저장 기지로 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또 이거 또 지도를 봐야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여수 있잖아요. 예, 여수 찾아야 되거든요. 예, 여기 여수 있네요. 자, 여수에 우리나라 그 석유 비축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에도 충청도에도 군산 여기까지 전라도고, 예, 제가 알기로는 서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까먹었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아무튼 충청남도 쪽에 음, 여기에도 석유 저장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이거에 대해서 GS 얘기를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튜브 공개할게요. 일단은 여수하고 이 충청도 이쯤에 예, 정확하게 지명 까먹었습니다. 제가 대본 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석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울산 지역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S오일입니다.
S-오일이고 얘네들 저장 능력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 허브가 된다 그러면 여수가 아주 유력합니다. 여수가 유력하고 어느 구간에 뭐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 한다 하더라도 어느 구간에 저장소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울산의 공장을 만약에 여기다 원유를 저장한다 그러면 SK도 울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SK도 수혜를 보지만 원유 저장 시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S-오일 큽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원유 저장 시설 제외하고 GS가 가장 커요. 그래서 GS가 만약에 원유 저장 시설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리고 원유를 저장한다. 이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 SK나 S-오일 얘네들 울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GS가 운송비가 압도적으로 싸죠. 가깝고. 그러니까 빨리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저장해 놓은 기름을 갖다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너네 기름 내가 우리가 100만 배럴 살게 라고 얘기하면 콜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유 시간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하다. GS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유 저장 시설에 대한 테마가 아직 안 불었어요. 뉴스에서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원유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S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달부터 꾸준히 이 재미없는 구간에서 모아 가셨던 분들은 정말로 올해 가장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은 매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비중을 최대 50%까지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 50% 이상 넣으셔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 매집을 하고 아무 뉴스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정유주 혼자 중에서 8%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이거 주가 막 오르고 나면 세력들이 이걸 오르고 난 이유가 원유 저장 허브, 중동 원유 저장 허브 문제로 그런 사유로 올라간다라고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그 쉐브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혹은 미국 쉐브론이 갖고 있는 유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물가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컴퓨터 메모리 이거 DDR5 메모리를 안 만들어서 가격이 3배, 4배 폭등한 거 알고 계시죠? 3배, 4배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5배, 6배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그렇고 SSD라고 하는 하드 디스크 대용으로 하는 그 저장 장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예전에 4만 원, 5만 원 주면 사는 거를 지금 30만 원, 40만 원 줘야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석유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의 기본은요. 정제하는 데에서 뽑히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LPG 가스부터 뽑아내고요. 그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거 가열하면 그거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경유 나오고 뭐 등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프타 나오고 콜타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유도 뽑아내고 오일도 뽑아내고 이런 엔진 오일 얘기하는 겁니다. 윤활유 뽑아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을 다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정유 시설이 있어야 된다. 정유 시설이 한국에는 그래도 SK, 현대, 그다음에 S-오일 그리고 GS까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끈은 쉐브론이 지분을 갖고 있는 GS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 지금 76,900원, 77,000원 가까이 된 거죠. 차트상으로 정확하게 얘네들이 출발 라인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안 가면 여기서 1차, 2차예요. 근데 어찌됐든 요 바닥에서 여러분들 다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남의 그 광고를 들먹이면서 제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기야 있지. 근데 그거는 상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이런 거예요. 주식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 잡고 출발 라인이 기준이면 출발 라인에서 내가 샀어. 그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인데,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예, 출발 라인에서 1,000만 원 들어가서 빠졌어. 여기서 1,000만 원 들어갔어. 2천만 원 들어가서 평단가 중간 오죠. 중간 오면요, 이거 올라가면요, 얘네들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거 빨간색 칸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가까이 올 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익절하는 거,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물타기를 조금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비중으로 출발 라인에서 1차 매수하고 여기 하늘색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면요, 똑같은 비중으로 하면 평단가가 중간에 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 파란색 이 구간에서는요, 비중을요, 여기서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들어갔다. 여기서는 2,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2,000만 원 들어가야 물타기 3번의 평단가가 이 처음 형성된 평단가와 그 다음 형성된 평단가 해갖고 평단가가 이렇게 중간에 와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GS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주식이고 이제부터 계속 갈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이 2021년도 왔을 때 요 천장 라인이거든요. 요 구간을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천장 아직 요것도 왔다 갔네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 동반해서 생긴 이런 천장 라인이 있잖아요. 87,000원. 그리고 다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했는 그 천장 라인이 여기 지금 10만 5천 원 가리키고 있거든요. 대시대 라인 나오고.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라도 한 3, 40%, 예, 30%, 40%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승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원들은 우리 회원분들은 여기서 6만 원대 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까지 올라가면 뭐 100% 수익은 안 될 수 있어도 비중으로 미는 거죠. 비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큰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일찍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늦게 찍어서 늦게 업로드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보기 하시고요. 무조건 GS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리더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언론들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진다 이러면 무조건 내가 기름이 한 칸 따랐다 해도 무조건 풀 주유하시고 계속, 예,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약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땅도 좀 있고 내가 기름을 좀 비축을 할 수 있어. 드럼통 얼마 안 하거든요. 한 드럼통에 200리터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나는 휘발유는 조금 위험성이 커서 좀 반대고요. 나는 기름을 좀 사재기를 해놔야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농협주유소나 여러분들 가까운 주유소 전화하셔가지고 경유 같은 건 있잖아요. 드럼통으로 사 놓으십시오. 무조건 나중에 기름값 폭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축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5월달 되면 이제 그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지금도 막 숨고르기 하면서 엄청나게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하는데 폭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폭락이 오면 부동산 탈출하는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유가 폭등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까지 정부에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게 뻔하지만 민주당 안 뽑는 지역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봐라 민주당 저거 거짓말하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많이 가져간다고는 안 보는데 어느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는요. 지금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유가 상승은 올 한 해 주구장창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하고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레바논,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이런 것들 해결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보험인 GS를 사라.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나도 GS나 살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GS 상승분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때도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 시뮬레이션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20만 원 잡으면 차트가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아무리 싸게 잡아도 13만 원 그리고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진짜로 좀 심각하게 올라가면 더 올라가거든요. 20만 원 갖다 안 되네. 자, 여기에서 나왔던 대시대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GS 주가가 뭐 30만 원, 33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목표 수익률을 뭐 14만 원대 1차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2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상승에 대하는 상승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애경 케미칼 요새 잘 오르고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 이거 애경 케미칼 수익 내고 다시 재진입을 하고 하는데 더 올라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GS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와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도 그래갖고 조만간에 뭐 차를 잘 안 타도 무조건 기름 가득 채워 놓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GS 가지고 있는 분들은 GS가 왜 올라간지 쉐브론하고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원유 저장 시설이 여수에 있고 야 원유를 저장 허브를 만든다 하더라도 GS가 가장 이리저리 해도 GS한테는 격포제다. 호재가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28분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